도둑이야! 도둑! 상황이 급박해졌어요. 미영은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싸우기보다는 빠져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잡아! 2명의 조직원이 미영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미영의 움직임은 훨씬 빨랐습니다. 첫 번째 조직원의 주먹을 피하면서 동시에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이악! 두 번째 조직원이 몽둥이를 들고 휘둘렀지만 미영은 몸을 숙여 피한 후 그의 손목을 정확히 쳐서 무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여자 뭐야? 왜 이렇게 싸움을 잘해? 조직원들이 당황해하는 사이 미영은 창문으로 향했어요. 방범창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망가지 마! 한 조직원이 미영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미영이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조직원은 숨을 못 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벽 5시 자갈치 시장은 아직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뼈 횟집 주방에는 벌써 불이 켜져 있었죠. 강미영은 조용히 회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쇳소리가 적막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45살의 미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선명한 이목구비와 차가운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모 뒤에 숨겨진 것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횟집을 물려받은 지 10년, 그 이전의 15년 동안 그녀는 전 세계를 누비며 총을 들고 살았거든요. 미영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회칼이 생선살을 가를 때마다 마치 수술용 메스처럼 정확하고 깔끔했어요. 손님들은 그녀의 손맛을 보고 감탄했지만 아무도 그 손맛의 진짜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중동의 사막에서, 아프리카의 정글에서, 동유럽의 폐허에서 단련된 그 손은 생선뿐만 아니라 인간의 목숨도 정확하게 끊을 줄 알았거든요.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미영은 아버지 사진에 조용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 아버지는 여전히 자상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옆 서랍 깊숙한 곳에는 미영이 절대 보여주지 않는 물건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외국 군용 단도, 낡은 여권들, 그리고 서로 다른 이름으로 된 신분증들. 앨러나 세러, 카터리너. 용병 시절 사용했던 가명들이었죠. 오전 6시가 되자 시장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평소와 뭔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돌고 있었어요. 미영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그 변화를 즉시 포착했습니다. 용병 시절 생존을 위해 단련된 감각이었거든요. 시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영이 주방에서 나와 확인해 보니 검은색 고급 승용차 2대가 시장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판은 모두 다른 지역 것이었고 창문은 짙은 썬팅으로 가려져 내부가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하네. 미영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용병 시절 단련된 위험 감지 능력이 아직도 살아있었거든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돌아가 회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칼의 무게감이 옛 기억을 되살렸어요. 오전 8시 첫 번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수산물 도매상 박 사장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어요. 그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미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근육은 이미 경계태세로 전환되고 있었어요. 해광파라는 조직에서 나왔어요. 이 일대 전체를 리조트로 개발한다면서 우리 모두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보상도 시세의 3분의 1밖에 안 준다고 하고
거부하면 박 사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리고 있었어요. 거부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는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와서 보세요. 김 회장님이 지금 저들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영은 박 사장을 따라 밖으로 나갔어요. 시장 중앙 광장에는 이미 많은 상인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서 있는 3명의 남자가 눈에 띄었어요. 맨 앞에 선 남자는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거칠고 위험한 냄새가 풍겼어요. 그의 왼손 새끼손가락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고 목에는 용문신의 일부가 살짝 보였습니다. 전형적인 조직폭력배의 모습이었죠. 김 회장님께서는 현명한 분이실 텐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겁니까? 키 큰 남자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누구든 알 수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은 우리가 30년 넘게 지켜온 터전입니다. 하루아침에 떠나라고 하시면. 김 회장님, 키 큰 남자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조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써야겠죠. 예를 들어, 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미영이 군중 사이에서 나타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키 큰 남자의 시선이 미영에게 향했어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영의 아름다운 외모에 당황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조직 생활을 오래 한 그는 곧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 이게 누구야? 미인이 나타났네. 키 큰 남자가 미영을 훑어보며 말했어요. 그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그녀의 몸매를 더듬었습니다. 누구신가요? 이곳 상인 중 하나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미영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평상시와 달랐어요. 용병 시절의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언제든 공격할 준비가 된 야수의 걸음이었죠. 리조트 개발이 확정된 건가요? 아직 시의회 승인도 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키 큰 남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일입니다. 당신은 그냥 협조만 하시면 됩니다.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미영의 턱을 만지려 했어요. 특히 이런 예쁜 아가씨는 더더욱 말이죠. 우리랑 친하게 지내면 좋은 대우 해줄 수도 있고. 협조요? 미영이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이제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2미터였습니다. 키 큰 남자의 동료들이 흥미롭다는 듯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분위기가 극도로 팽팽해졌습니다. 키 큰 남자가 더욱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똑똑하고 예쁘시군요. 하지만 너무 호기심이 많으시면 곤란합니다. 그가 미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어요. 특히 이런 미인이 혼자 이런 일에 끼어들면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우리 사무실로 한번 놀러 오시죠. 좋은 대접 해드릴게요. 그의 손이 미영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 순간 미영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키 큰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잡은 것이었어요. 동시에 그의 목 부위에 다른 손을 갖다 댔습니다. 키 큰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미영의 소나기에서 뼈가 부서질 것 같은 압력을 느꼈거든요. 그의 손목에는 이미 미영의 손가락 자국이 파랗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키 큰 남자가 신음을 흘렸어요. 미영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치 쇠로 된 집게에 손목이 물린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실수였어요. 미영이 손을 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키 큰 남자는 자신의 손목을 부여잡으며 뒷걸음질 쳤어요. 손목이 퉁퉁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 그가 미영을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변했어요. 더 이상 희롱의 대상이 아니라 위험한 존재로 인식한 것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왜 그래? 다른 조직원들이 당황해했지만 키 큰 남자는 미영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 짧은 순간 느꼈던 압도적인 힘에 경악했거든요. 미영은 무심한 듯 옷깃을 정리했어요. 그때 키 큰 남자의 눈에 뭔가 번뜩인 것이 보였습니다. 미영의 어깨북은 옷 사이로 살짝 보이는 작은 문신이었어요. 해골과 교차된 칼, 그리고 그 아래 DATHFROMABOV라는 글씨. 전 세계 용병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특수부대 출신의 상징이었습니다. 키 큰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여자는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시는 게 좋겠네요. 키 큰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미영을 한 번 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본 후 동료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의 손목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괜찮아? 김 회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표정은 오히려 더욱 차분해져 있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네요. 미영은 멀어지는 검은 승용차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은 전문적인 용병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폭력에 익숙해진 조직 폭력배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누구와 맞서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미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용병 강미영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미영은 서랍 깊숙이 숨겨둔 외국제 전술 단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칼날이 차가운 달빛을 반사하며 번뜩였어요. 아버지, 이 자리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시장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알고 있었어요.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단순한 조직 폭력배들이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생존 전쟁이 될 거라는 것도. 다음 날 아침, 미영은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용병 시절 작전 전날 밤처럼 모든 감각이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시장은 겉보기에는 평상시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미영의 숙련된 눈에는 미묘한 변화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상인들의 표정이 어두웠고 평소보다 손님들이 적었어요. 어제 해광파의 위협이 벌써 소문으로 퍼진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여기 좀 와봐. 김 회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미영을 불렀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큰일이야. 어젯밤에 박 사장 가게에 누군가 침입했대. 냉동고 문이 열려 있었고 수산물들이 다 상해버렸어. 미영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시작되었군. 그뿐만이 아니야. 새벽에 보건소에서 갑자기 나와서 우리 시장 전체를 위생검사한다고 하더라고. 이상하지 않아? 정기검사는 다음 달인데 말이야.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병 시절 수없이 봐왔던 패턴이었습니다. 직접적인 물리적 위협 대신 경제적 압박과 행정적 괴롭힘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수법이었죠. 해광파에서 뒤에서 손을 쓰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해. 저들이 어제 경고했잖아.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쓰겠다고.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무력감이 섞여 있었어요. 다른 상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부분 겁을 먹었어. 박 사장 같은 일이 자기들한테도 일어날까봐 말이야. 몇몇은 벌써 해광파 제안을 받아들이자고 하고 있어. 미영은 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생을 이곳에서 보낸 상인들이 하나둘 굴복해가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그들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조직폭력배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니까요. 미영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제 미영이 해광파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 당당함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미영의 대답은 신중했습니다. 아직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해광파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뒤에 누가 있는지, 그들이 어떤 수법을 쓸 것인지 더 알아봐야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첫 번째 충격이 왔어요. 미영 사장님, 단골 손님인 이모님이 급하게 횟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큰일 났어요. 보건소 사람들이 당신 가게 앞에서 뭔가 조사하고 있어요. 미영이 급하게 밖으로 나가보니 보건소 직원 2명이 그녀의 횟집 앞에서 뭔가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들 옆에는 해광파 조직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미영이 다가가자 보건소 직원 중 한 명이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사장님이시군요. 익명 신고가 들어와서 위생 상태를 점검하러 왔습니다. 익명 신고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네, 식중독 위험이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혹시 어제 사용한 식재료 중에 문제가 있었던 건 없나요? 미영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고른 광어는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것이었거든요. 이것은 명백한 음모였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영이 주방으로 들어가자 보건소 직원들이 따라왔어요. 그들은 꼼꼼히 냉장고와 조리대를 살펴봤습니다. 이상하네요. 한 직원이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신고 내용과 다르네요. 여기 정말 깨끗하고 식재료도 모두 신선해요. 미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어젯밤 누군가 몰래 들어와서 식재료를 조작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럼 문제 없다는 얘기죠?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곳보다 훨씬 위생적이네요. 보건소 직원들이 돌아가자 해광파 조직원의 얼굴이 굳었어요. 계획이 실패한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후 2시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사장님, 수도가 안 나와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소리쳤습니다. 미영이 확인해 보니 정말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다른 곳은 어떨까? 미영이 밖으로 나가 확인해 보니 시장 다른 가게들은 모두 물이 잘 나오고 있었어요. 오직 자신의 가게만 수도가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우리 가게 수도 밸브를 잠갔나? 미영이 수도 계량기 쪽으로 가보니 밸브가 완전히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계량기 주변에는 발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이런 치사한 수법을. 미영이 밸브를 다시 열자 물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언제든 다시 잠글 수 있다는 뜻이었죠. 오후 4시 세 번째 공격이 왔습니다. 미영아, 큰일이야. 김 회장이 황급히 뛰어왔어요. 이번에는 뭔가요? 전기가 나갔어. 우리 가게만. 미영이 확인해 보니 정말 전기가 나가 있었어요. 냉장고가 멈춰 서고 조명도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한전에 신고해야겠어요. 이미 했어. 그런데 한전에서는 우리 가게만 전기가 나간 게
이상하다고 하더라고. 조사해보겠다고는 하는데. 미영은 전기 계량기로 가봤어요. 역시나 누군가 전기선을 일부러 건드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괴롭히는군. 미영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용병 시절 이런 심리 전술도 많이 봐왔지만 직접 당하니 기분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 오후 6시 마지막 타격이 왔어요. 사장님,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있어요. 미영이 밖으로 나가보니 평소 단골들이 모두 어색한 표정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었어요. 왜들 그러시는 거예요? 미영이 단골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자 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영아, 미안하다. 소문이 돌고 있어. 내 가게에 문제가 있다고, 위험하다고. 무슨 소문이요?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소문, 위생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는 소문. 온갖 안 좋은 얘기들이 퍼지고 있어. 미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해광파에서 조직적으로 악성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에요. 아저씨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깨끗하게 장사하는지. 나는 믿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미안하다, 미영아.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돌아갔어요. 미영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의 횟집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한 명의 손님도 없었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거구나. 미영은 빈 가게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직접적인 폭력 대신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고립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수법. 정말 치밀하고 교활한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미영이 누구인지를. 밤 11시 미영은 서랍에서 낡은 노트북을 꺼냈어요.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암호 입력창이 떴어요. 앨런 I 1010. 미영이 옛 코드네임을 입력하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각국 위제 시도용 계속 편집 정보망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어요. 해광파, 너희들이 누군지 알아보자. 미영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용병 시절 배운 정보 수집 기술이 되살아났어요. 1시간 후 미영은 해광파에 대한 기본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간 규모 조직, 주요 수입원은 건설업계 로비와 불법 도박장 운영. 조직원 수는 대략 50명 정도. 생각보다 큰 조직이네. 하지만 미영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용병 시절 이보다 훨씬 큰 조직들과도 맞서 싸워봤거든요. 내일부터 반격을 시작하자. 미영이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해광파는 아직 자신들이 누구와 전쟁을 시작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했던 횟집 사장 강미영이 사라지고 냉혹한 용병 앨러나가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 미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온화한 횟집 사장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눈빛의 전사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검은색 운동복을 입고 머리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용병 시절의 모습 그대로였죠. 미영은 조용히 횟집을 나섰어요. 목적지는 해광파의 아지트였습니다. 어젯밤 정보 수집을 통해 그들의 본거지가 시장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거든요. 거리는 적막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미영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어요. 그녀의 걸음은 소리 없이 조용했습니다. 용병 시절 익힌 잠입 기술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거든요. 해광파 아지트는 낡은 건물 2층에 있었어요. 1층은 24시간 노래방이었고 2층 간판에는 해광건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건설회사처럼 보였지만 미영의 숙련된 눈에는
여러 가지 수상한 점들이 포착되었어요. 경비가 생각보다 허술하네.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본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층 노래방 뒤쪽에 비상계단이 있었고 2층 창문 중 하나는 방범창이 헐거워져 있었어요. 미영은 비상계단을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각 계단을 디딜 때마다 무게중심을 정확히 조절해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했어요. 2층에 도착하자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직 깨어있는 사람이 있군. 미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방문 틈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니 한 명의 조직원이 책상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저 서류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미영은 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어요. 문이 삐걱거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직원은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술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미영은 책상 위의 서류들을 빠르게 훑어봤어요. 이거 완전히 불법이네. 서류들은 대부분 시장 재개발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식 허가서는 하나도 없었고 대신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미영은 휴대폰으로 중요한 서류들을 빠르게 촬영했습니다. 특히 시장 상인 압박 계획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눈에 띄었어요. 계획서대로 하면 한 달 안에 모든 상인들이 굴복할 것임. 1단계 위생검사 조작, 2단계 라이프라인 차단, 3단계 악성 소문 유포, 4단계 직접적 위협.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제 자신이 당한 일들이 모두 계획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4단계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4단계가 뭔지 봐야겠네. 미영이 문서를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필요시 상인 가족들에게 직접적 위해 가할 것. 특히 여성 상인의 경우 다른 방법도 고려할 것. 미영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조직 폭력배가 아니라 정말 위험한 범죄자들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 거기 누구야?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영이 재빨리 뒤를 돌아보니 화장실에서 나온 또 다른 조직원이 그녀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여자야? 너 누구야? 조직원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잠들어 있던 조직원도 깨어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상황이 급박해졌어요. 미영은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싸우기보다는 빠져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잡아. 2명의 조직원이 미영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미영의 움직임은 훨씬 빨랐습니다. 첫 번째 조직원의 주먹을 피하면서 동시에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으악! 2번째 조직원이 몽둥이를 들고 휘둘렀지만 미영은 몸을 숙여 피한 후 그의 손목을 정확히 쳐서 무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여자 뭐야? 왜 이렇게 싸움을 잘해? 조직원들이 당황해하는 사이 미영은 창문으로 향했어요. 방범창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망가지 마. 한 조직원이 미영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미영이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조직원은 숨을 못 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미영은 방범창 사이로 몸을 빼내고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렸어요. 뒤에서는 조직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쫓아가. 절대 놓치지 마. 하지만 미영은 이미 건물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어요. 용병 시절 단련된 도주 기술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안전한 곳까지 피한 미영은 숨을 고르며 촬영한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해광파의 불법행위 증거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반격할 준비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장은 술렁거렸습니다. 미영아, 들었어?
어젯밤에 해광파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대. 김 회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요? 미영은 모르는 척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이 여자였다는 거야. 조직원 2명을 혼자서 때려 눕히고 도망갔대. 여자가요? 응, 해광파 놈들이 지금 그 여자를 찾고 있어. 완전히 화가 나서 날뛰고 있다고 하더라고. 미영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미영은 횟집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였어요. 안녕하세요. 중요한 제보가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어떤 제보이신가요? 해광파라는 조직이 자갈치 시장 재개발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상인들을 불법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전화 너머로 관심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증거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언제든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오후에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미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1단계 반격이 성공한 것이었어요. 오후 2시 미영은 검찰청에서 담당 검사를 만났습니다. 젊은 검사는 미영이 제공한 사진들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어떻게 이런 자료를 구하셨나요? 우연히 손에 들어왔습니다. 미영은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어요. 이 자료들이 진짜라면 해광파는 물론이고 관련된 공무원들도 모두 구속될 겁니다. 언제쯤 수사가 시작될까요? 빠르면 내일부터요.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 영장 발부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미영이 검찰청을 나올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첫 번째 반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광파 아지트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대체 그 여자가 누구야? 키 큰 남자 해광파 2인자 최 부장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조직원 2명을 혼자서 때려 눕히고 중요한 서류들을 훔쳐갔다고? 말이 되는 소리야?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 여자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움직임이 완전히 프로였습니다. 얻어맞은 조직원이 겁먹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설마 경찰 쪽에서 보낸 건 아니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봤는데 시장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최 부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혹시 어제 우리한테 대든 그 횟집 여자 말하는 거야? 아, 맞다. 그 여자 같았어요. 최 부장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감히 우리를 우습게 봐. 당장 그 여자 잡아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영의 반격은 이미 시작되었고 해광파의 운명은 기울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미영은 횟집에서 조용히 회를 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칼날이 도마를 정확히 가르며 내려갔습니다. 마치 해광파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처럼. 다음 날 새벽 미영은 시장에서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경찰차와 검찰 수사 차량들이 해광파 아지트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미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시작됐군. 오전 7시 김 회장이 흥분한 표정으로 횟집에 뛰어들어왔어요. 미영아, 큰일이야. 해광파가 전부 잡혀갔어. 정말요? 미영은 놀라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만족하고 있었어요. 검찰에서 새벽에 들이닥쳐서 조직원들을 모조리 체포했대. 뇌물수수, 공무원 매수, 불법 위협까지 혐의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 그럼 이제 우리 시장은 안전해진 건가요? 그렇게 될 것 같아. 하지만 김 회장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뭐요? 최 부장이라는 놈만 잡히지 않았대.
어젯밤에 미리 도망간 것 같다고 하더라고. 미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가장 위험한 인물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었어요. 그 사람이 위험한가요? 해광파에서 가장 잔인한 놈이라고 하더라고. 복수심도 강하고 말이야. 혹시 우리한테 보복을 할까봐 걱정이야.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조직의 핵심 인물은 항상 탈출 경로를 준비해두는 법이니까요. 오전 10시 시장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해광파가 검거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상인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손님들도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단골 할아버지가 미안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미영은 환한 미소로 할아버지를 맞았어요. 오늘 광어회 어때요? 정말 싱싱해요. 그래, 오늘은 큰 걸로 하나 해줘. 오랜만에 손님이 찾아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미영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최 부장이 아직 잡히지 않았으니까요. 오후 3시쯤 미영의 예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밖에 수상한 남자가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아르바이트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영이 창문으로 살짝 내다보니 골목 끝에서 한 남자가 횟집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장이군. 미영은 즉시 알아봤어요. 어제 아지트에서 본 사진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험악한 인상의 사내였죠. 들어가 있어. 절대 밖에 나오지 마. 미영이 아르바이트생에게 말한 후 앞치마를 벗었어요. 서랍에서 과도를 하나 꺼내 앞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미영이 밖으로 나가자 최 부장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조직을 망친 그 여자군. 최 부장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살기가 담겨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미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어젯밤 우리 사무실에 침입한 게 당신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 최 부장이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보였어요. 증거라도 있나요? 증거 필요 없어. 난 확신해. 그리고 오늘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최 부장이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그의 포악한 기세에 눌려 있었거든요. 혹시 제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미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아무리 싸움을 좀 한다고 해도 여자는 여자지. 내가 상대할 수 있어. 최 부장이 방망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미영이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으로 최 부장의 팔목을 잡았어요. 동시에 그의 정강이를 발로 차서 균형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으악! 최 부장이 비틀거리며 야구 방망이를 놓쳤어요. 미영은 그 방망이를 재빨리 낚아채 그의 어깨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최 부장이 땅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영은 그의 목에 방망이를 갖다 댔습니다. 이제 누가 여자라고 무시하는지 보죠. 주변 상인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해광파 때문에 고생했던 터라 통쾌했습니다. 이런. 당신 대체 누구야? 최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냥 횟집 사장이에요. 하지만 자신과 가족을 지킬 줄 아는 여자죠. 미영이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10분 후 경찰이 도착해서 최 부장을 체포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상인들이 미영을 둘러싸며 칭찬했어요. 이제 정말 안전해진 것 같네요. 김 회장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강미영 씨 맞나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횟집에 들어왔어요. 그의 말투와 분위기로 봐서는 정부 관련 인물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국정원 해외정보가 박 과장입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주었어요. 미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당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엘러나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시절 말이에요. 미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자신의 용병 시절 코드네임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모든 걸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엔 부적절할 것 같은데요. 조용한 곳에서 만날까요? 박 과장의 제안에 미영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 후 둘은 시내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해외에서 활동했던 기록들을 모두 검토해 봤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이더군요. 박 과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죠. 우리가 당신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횟집 사장으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이번 해광파 사건을 보니 아직도 그 실력이 녹슬지 않았더군요. 특히 정보 수집과 잠입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박 과장은 미영의 모든 행동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죠? 우리는 당신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미영은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감시를 받고 있었다니.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과거 당신과 적대 관계였던 조직들이 아직도 당신을 찾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엘러나 시절 당신이 상대했던 동유럽 마피아 조직, 기억나시죠? 그들이 최근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찾고 있어요.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호를 받으며 우리를 위해 일하는 게 당신에게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과장의 제안은 협박에 가까웠어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그들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요. 박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명함을 건넸어요. 결정되면 연락 주세요. 미영은 혼자 남겨진 카페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해광파와의 싸움은 끝났지만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삶은 이제 끝인 건가?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의 불빛들이 유독 아련해 보였어요. 미영은 자신의 운명이 다시 한번 급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 과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동유럽 마피아 조직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 그리고 평범한 삶이 더 이상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새벽 4시 미영은 일어나 서랍을 열었어요. 깊숙이 숨겨둔 낡은 상자에서 과거의 물건들을 꺼냈음입 제시도용 계속 편지입니다. 여러 나라의 여권들, 외국 화폐들, 그리고 암호화된 연락처들이 적힌 수첩이었죠. 정말 끝날 수 없는 건가? 미영은 수첩을 넘기며 옛 동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대부분은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지만 몇 명은 아직도 활동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전 7시 평상시처럼 시장 준비를 하던 미영에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용병 시절 단련된 감각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미영은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 평소에 보지 못했던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관광객 같았지만 그들의 시선 처리와 자세가 수상했습니다. 벌써 시작된 건가? 미영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회칼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비상 탈출로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오전 9시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젊은 외국인 여성이었는데 어색한 한국어로 주문했습니다. 미영의 경보 시스템이 더욱 강하게 울렸어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회 정식으로 주세요. 여성이 자리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그 시선은 메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출입구와 비상구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회를 뜨면서 예의주시했어요. 이 여성도 분명 전문가였습니다. 움직임이나 경계하는 방식이 일반인과 달랐거든요. 사장님, 혹시 이 근처에서 오래 사셨나요? 여성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했어요. 네, 꽤 오래 살았어요. 그럼 이 동네 사람들을 잘 아시겠네요. 혹시 엘러나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순간 미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자신의 과거 코드네임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다니. 엘러나요? 외국 이름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미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내심 긴장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오래전에 이 근처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여성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미영을 떠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모르겠어요. 미영이 회 정식을 내오며 말했어요. 여성은 몇 입 먹더니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맛있네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리고는 돈을 내고 나갔어요. 미영은 창문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기다리던 2 남자와 합류하는 것이 보였어요. 확실히 나를 찾고 있군. 미영은 즉시 박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벌써 연락이 왔네요. 결정하셨나요? 그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방금 제 가게에 수상한 사람들이 다녀갔는데. 아,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예상보다 빠르네. 박 과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담겨 있었어요. 어떤 조직인가요? 정확히 알려주세요. 검은 늑대라는 조직입니다. 세르비아 계열 마피아죠. 당신이 5년 전 작전에서 그들의 보스를 제거했던 기억나시죠? 미영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발칸 반도에서의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인신매매와 무기 밀매를 하던 잔혹한 조직의 우두머리를 처치했었죠. 밀로반 요바노비치. 맞습니다. 그의 아들 알렉산다르가 이제 조직을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미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과거의 일이 이렇게 되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가요? 매우 위험합니다. 이미 유럽에서 복수를 위해 몇 명의 전직 용병들을 제거했어요. 당신이 그들의 최우선 타깃입니다.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협조한다면 제 주변 사람들은 안전할까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보호해드리겠어요. 시장 상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미영은 잠시 생각했어요. 자신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어요. 현명한 판단입니다. 내일 오전에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죠. 전화를 끊은 미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평범한 횟집 사장의 삶은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김 회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미영아, 괜찮아? 표정이 안 좋은데.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요즘 너무 고생이 많았지. 해광파 일도 있었고 말이야. 김 회장의 따뜻한 관심이
미영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김 회장님, 혹시 며칠 동안 가게를 비워야 할 일이 생기면 어쩌죠? 무슨 일 있어? 어디 가야 하는 거야?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지켜줄 테니까. 김 회장의 말이 미영을 더욱 안쓰럽게 만들었어요. 자신이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슬퍼할까요? 저녁 무렵 미영은 시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익숙한 풍경들, 정겨운 사람들, 아버지의 추억이 서린 이 모든 것들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사장님, 안녕히 가세요. 상인들이 인사를 건넸지만 미영은 이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평범하게 살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자상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만큼은 꼭 지키겠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자리와 사람들을 지키겠습니다. 미영은 서랍에서 용병 시절 사용했던 장비들을 꺼냈어요. 전술단도, 암호화 통신기, 위급할 때 사용하는 비상금까지 모든 것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새벽 2시 미영은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봤어요. 아버지의 회칼, 할아버지 때부터 사용했던 도마, 그리고 3대를 이어온 간판까지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꼭 돌아오겠어. 미영의 다짐이 적막한 새벽 공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앨러나가 되어야 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의 불빛들이 유독 따뜻해 보였어요.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것이 강미영이자 앨러나인 자신의 마지막 임무가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하루를 맞이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정성스럽게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회칼을 갈고 주방을 정리하고 아버지 사진에 인사를 올렸어요. 아버지, 오늘도 지켜봐 주세요. 오전 9시 박 과장이 약속한 대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어제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어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검은 늑대 조직이 어젯밤에 움직였어요. 서울 시내 호텔에 거점을 마련하고 추가 인원들이 입국했습니다.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얼마나 많이 왔나요? 확인된 것만 15명입니다. 모두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에요. 박 과장이 태블릿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공항을 통과하는 CCTV 화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위험한 인물이 있나요? 이 사람입니다. 박 과장이 한 사진을 확대했어요. 금발의 거대한 남자였습니다. 드라간 페트로비치, 알렉산다르의 오른팔이자 조직 최고의 킬러입니다. 당신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파견된 것 같아요. 미영은 그 남자의 사진을 유심히 봤어요. 차가운 눈빛과 흉터 가득한 얼굴에서 잔혹함이 묻어났습니다. 언제 움직일 것 같나요? 빠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일 겁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박 과장의 말에 미영은 결심을 굳혔어요. 그럼 제가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뭐라고요?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그들이 유리합니다. 제가 먼저 공격하는 게 낫겠어요. 박 과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위험합니다. 상대가 15명이나 되는데 저는 앨러나입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상대할 수 있어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용병 시절의 자신감이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호텔 위치와 그들의 동선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장비도요. 박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백업을 준비해 두겠어요. 오후 2시 미영은 시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미영아, 정말 며칠 동안 가야 하는 거야? 김 회장이 아쉬워했어요. 네,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금방 돌아올게요. 조심해. 몸 건강히 다녀와. 상인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미영은 시장을 떠났어요. 뒤돌아보니 3대를 이어온 바다의 뼈 간판이 보였습니다. 꼭 돌아오겠어. 오후 4시 미영은 박 과장이 마련한 안전가옥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용병 시절 사용했던 각종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미영이 전술복을 입고 무기들을 점검했어요. 권총, 전술단도, 소형 폭발물, 수면 가스, 그리고 통신 장비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타깃들은 호텔 15층에 있습니다. 스위트룸 3개를 통째로 빌렸어요. 박 과장이 호텔 도면을 보여줬어요. 보안은 어떤가요? 그들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세웠습니다. 호텔 보안은 무력화된 상태예요. 미영은 도면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침입 경로와 탈출로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에어컨 덕트를 통해 들어가는 게 최선이겠네요. 오후 6시 미영은 출발 준비를 마쳤어요. 검은 전술복에 각종 장비를 착용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온화한 횟집 사장 강미영은 사라지고 냉혹한 용병 앨러나가 돌아온 것이었어요. 작전 개시 시간은 밤 11시입니다. 그들이 가장 방심할 시간이에요. 밤 10시 미영은 호텔 근처에 도착했어요. 고급 호텔가의 번화한 거리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적진으로만 보였습니다. 호텔 뒤편 주차장에서 미영은 건물 구조를 재확인했어요. 15층까지 올라가는 에어컨 덕트의 위치, 각 층의 보안 카메라 위치, 그리고 비상계단의 구조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입력했습니다. 밤 11시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미영은 호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로프를 이용해 15층 높이까지 하강한 후 에어컨 덕트를 통해 건물 내부로 침투했어요. 용병 시절 수백 번 해본 동작들이었습니다. 덕트 안은 좁고 어두웠지만 미영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적외선 고글을 착용하고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15층에 도착한 미영은 덕트 커버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복도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양쪽 끝에 경비원 1명씩이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2명을 동시에 처리해야 해. 미영은 작은 수면 가스 캡슐을 꺼냈어요. 덕트를 통해 복도로 던진 후 잠시 기다렸습니다. 몇 초 후 2 경비원이 비틀거리며 쓰러졌어요. 미영이 덕트에서 내려와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완전히 조용했어요. 첫 번째 스위트룸에 다가간 미영은 문 옆에서 내부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내일 새벽에 그 여자 가게로 가자. 확실히 끝내버려야 해. 세르비아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은 그들의 계획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자신의 횟집을 습격할 예정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내주지. 미영이 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렸어요.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4명의 남자가 있었어요. 모두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완전히 방심한 상태였습니다. 미영이 번개처럼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첫 번째 남자는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미영의 손이 그의 목 뒤 경혈을 정확히 눌렀어요. 남자가 의식을 잃고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 다른 3명이 고개를 돌렸어요. 뭐야? 누구야? 두 번째 남자가 권총을 뽑으려 했지만 미영이 이미 그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무릎이 그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으악!
남자가 숨을 못 쉬며 바닥에 꿇어 앉았어요. 미영은 그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한 번 더 쳐서 완전히 기절시켰습니다. 총 꺼내. 세 번째 남자가 소리치며 자동권 총을 꺼냈어요. 하지만 미영의 움직임이 더 빨랐습니다. 그녀가 옆으로 굴러가며 소파 뒤로 숨었어요. 다다다다. 자동권 총의 총성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소파가 총알에 찢어지며 솜이 흩날렸어요. 어디 갔어? 어디 있어? 남자가 소파 주변을 돌아오는 순간 미영이 소파 밑에서 나타났어요. 그녀의 전술 단도가 남자의 종아리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미영이 일어나면서 그의 턱을 주먹으로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남자의 몸이 뒤로 날아가며 벽에 부딪혔어요. 네 번째 남자는 이미 창문 쪽으로 도망가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영이 전술 단도를 던졌습니다. 칼이 그의 어깨에 정확히 박혔어요. 남자가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미영이 다가가서 그의 목을 눌러 기절시켰어요. 첫 번째 방 완료. 미영이 두 번째 방으로 이동했어요. 이번에는 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의 총소리를 들었는지 모두 무기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들어와, 개년아. 한 남자가 문을 향해 소리쳤어요. 미영은 복도에서 수류탄을 하나 꺼냈습니다. 하지만 폭발용이 아닌 연막탄이었어요. 핀을 뽑고 방 안으로 던졌습니다. 수류탄이다. 조직원들이 황급히 엎드렸어요. 하지만 폭발 대신 하얀 연기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뭐야? 연막탄이야. 앞이 안 보여. 미영이 연기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첫 번째 남자는 연기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의 팔꿈치가 그의 옆구리를 강타했어요. 으악! 남자가 옆으로 쓰러지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총소리를 따라 그의 위치를 파악했어요. 여기 있어. 미영의 주먹이 그의 얼굴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코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뒤로 넘어졌어요. 코가 부러졌어. 세 번째 남자가 칼을 들고 미영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영이 그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어요. 아! 칼이 떨어지면서 남자의 팔이 이상한 각도로 꺾였습니다. 미영이 그의 목을 쳐서 기절시켰어요. 네 번째 남자는 창문 쪽으로 후퇴하며 권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나와서 죽어. 하지만 연기 속에서 미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있어. 남자가 뒤돌아보는 순간 미영의 발차기가 그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벽에 부딪혔어요. 다섯 번째 남자는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손에 든 권총을 떨며 사방으로 겨누고 있었습니다. 어디야? 어디 있어? 괴물 같은 년. 미영이 연기 속에서 천천히 나타났어요. 마치 죽음의 신처럼 차갑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안녕. 미영의 말과 함께 그녀의 주먹이 남자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남자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방 완료. 연기가 서서히 걷히자 방 안은 아비규환이었어요. 5명의 조직원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이 남았어요. 가장 위험한 드라간 페트로비치가 있는 방이었습니다. 미영이 세 번째 방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앞에 두 방에서 그렇게 큰 소동이 벌어졌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함정이군. 미영이 문을 천천히 열었어요.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적외선 고글에는 방 구석에 숨어 있는 여러 명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기다리고 있었구나. 미영이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천장에서 그물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미영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재빨리 옆으로 굴러서 그물을 피했어요. 지금이야. 4명의 남자가 동시에 뛰어나왔어요. 모두 근접전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시도용 계속 편집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칼, 그리고 전기 충격기까지. 첫 번째 남자가 야구방망이를 휘둘렀어요. 미영이 몸을 숙여 피한 후 그의 다리를 발로 걸었습니다. 남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자 미영의 무릎이 그의 얼굴을 가격했어요. 으악! 두 번째 남자가 쇠파이프로 미영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하지만 미영이 두 손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녀의 발이 남자의 정강이를 차면서 동시에 파이프를 빼앗았어요. 내 차례야. 미영이 빼앗은 파이프로 남자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세 번째 남자가 칼을 들고 찔러왔어요. 미영이 옆으로 피하면서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비틀어서 칼을 떨어뜨린 후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었어요. 아, 팔이 부러져. 네 번째 남자가 전기 충격기를 겨누며 다가왔어요. 이제 끝이야, 개년아. 하지만 미영이 세 번째 남자를 밀어서 전기 충격기 남자와 부딪히게 만들었어요. 전기 충격기가 엉뚱한 사람을 감전시켰습니다. 으악! 2명이 동시에 바닥에 쓰러졌어요. 정말 대단하군. 깊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미영이 돌아보니 거대한 금발 남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드라간 페트로비치였어요. 5년을 기다렸다, 앨런아. 드라간의 손에는 대형 권총이 들려 있었어요. 우리 보스를 죽인 빚을 갚을 시간이다. 그 보스는 무고한 사람들을 팔아넘기는 쓰레기였어. 미영의 도발에 드라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감히. 그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미영이 옆으로 굴렀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졌지만 빗나갔어요. 미영은 굴러가면서 전술 단도를 던졌습니다. 칼이 드라간의 어깨에 정확히 박혔어요. 드라간이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쓰러지지 않았어요. 어깨에 칼이 박힌 채로도 권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괴물 같은 년. 드라간이 연속으로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미영이 소파 뒤로 숨었습니다. 총알들이 소파를 뚫고 지나갔어요. 도망만 칠 거야? 드라간이 소파 쪽으로 다가왔어요. 미영은 소파 밑에서 그의 발목을 잡고 당겼습니다. 으아! 드라간이 넘어지면서 권총을 놓쳤어요. 미영이 재빨리 일어나서 그의 가슴을 발로 밟았습니다. 끝이야. 하지만 드라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주먹이 미영의 다리를 가격했습니다. 미영이 비틀거리는 사이 드라간이 일어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 드라간이 주먹을 휘둘렀어요. 미영이 피했지만 그의 두 번째 주먹이 그녀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미영이 뒤로 밀려났어요. 드라간의 힘은 정말 강했습니다. 내 차례다. 드라간이 계속 공격했어요. 하지만 미영의 기술이 더 정교했습니다. 그녀가 그의 주먹을 피하면서 동시에 그의 옆구리를 가격했어요. 드라간이 휘청거렸어요. 미영이 연속으로 그의 명치와 턱을 쳤습니다. 으악! 드라간이 벽에 부딪혔어요.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끈질기네. 미영이 마지막 공격을 준비했어요. 그녀가 달려들어서 점프했습니다.
공중에서 회전하며 드라간의 목 부위를 발로 가격했어요. 으으! 드라간의 거대한 몸이 마침내 바닥에 쓰러졌어요. 완전히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미영이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뭐야? 아직 남아있는 게 있나? 미영이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15층 높이였지만 옆 건물로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앨런아, 어디 있어? 복도에서 누군가 외쳤어요. 아직 몇 명이 더 남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 미영이 창문을 깨고 뛰어내렸어요. 용병 시절 단련된 파쿠르 기술로 안전하게 옆 건물 옥상에 착지했습니다. 뒤에서는 조직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미영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어요. 새벽 2시 미영은 안전가옥으로 돌아왔어요. 박 과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공하셨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검은 늑대의 핵심 인물들을 모두 제압했어요. 당분간은 안전할 겁니다. 미영이 전술복을 벗으며 말했어요. 몸 곳곳에 멍과 상처가 있었지만 치명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처리는 어떻게 하죠?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 과장이 전화를 걸었어요. 10분 후 경찰 특공대가 호텔에 도착해서 기절한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불법 입국, 무기 소지, 살인 계획까지 혐의가 명확했거든요. 이들은 모두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다르에게도 경고가 전달됐어요. 경고요? 한국에서 벌어진 일의 전말을 알려줬습니다. 앞으로 앨러나를 건드리면 더 큰 보복이 있을 거라고요. 미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박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왜 하필 저에게 이 일을 맡기셨나요? 정부 쪽에서도 이런 일을 처리할 수 있을 텐데. 박 과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직접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늑대 조직이 생각보다 교활했어요. 그들은 한국 내 우리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요원들이 움직이면 즉시 민간인들을 인질로 잡을 계획이었어요. 특히 당신 주변 사람들을 말이죠.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시장 상인들을요? 네. 그들의 진짜 목적은 당신을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개입하면 무고한 사람들이 위험해질 상황이었어요. 박 과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시장 상인들의 사진과 집 주소, 가족 관계까지 상세히 조사된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직접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앨러나로서 말이죠. 미영은 이제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자신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시장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으니까. 미영이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 횟집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앞으로는 앨러나가 아닌 강미영으로만 살면 됩니다. 박 과장의 말에 미영은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새벽 5시 미영은 시장으로 돌아왔어요. 익숙한 바다의 뼈 간판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돌아왔어요. 이제 정말로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영이 아버지 사진에 인사를 올렸어요. 용병 앨러나의 마지막 임무가 완전히 끝난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 미영이 시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밝았어요. 긴 악몽 같던 과거와의 대결이 마침내 끝났으니까요.
바다의 뼈 간판 앞에 선 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장의 냄새, 바다의 냄새, 그리고 고향의 냄새가 그녀를 감쌌어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집에 온 거야. 미영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버지 사진, 할아버지 때부터 사용한 도마, 그리고 3대를 이어온 회칼까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돌아왔어요. 이제 정말로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영이 아버지 사진에 인사를 올리며 말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자상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전 6시 시장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영은 주방에서 회칼을 갈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쇳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미영아, 언제 왔어? 김 회장이 깜짝 놀라며 가게로 뛰어들어왔어요. 방금 도착했어요. 일은 잘 끝났어? 네, 깔끔하게 해결됐어요. 미영의 대답에 김 회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야. 너 없는 동안 정말 심심했어. 시장이 왠지 활기가 없더라고. 앞으로는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어디도 가지 않고요. 미영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오전 9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머, 사장님 돌아오셨네. 며칠 안 보니까 보고 싶었어요. 오늘 광어회 어때요? 정말 싱싱해 보이는데. 손님들의 반가운 인사를 받으며 미영은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그녀가 정말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 광어가 정말 좋아요. 큰 걸로 한 접시 해드릴게요. 미영이 능숙하게 회를 뜨기 시작했어요. 회칼이 생선살을 가르는 모습은 예술 같았습니다. 용병 시절 단련된 정교한 손놀림이 이제는 완전히 평화로운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었어요. 오후 1시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엘러나라는 이름을 물어봤던 그 젊은 서양 여성이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긴장했어요. 어서 오세요. 또 오셨네요. 네, 저번에 엘러나라는 분 찾는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미영은 경계심을 감추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으셨나요? 제가 엘러나라는 걸 어떻게 알고? 6년 전 소말리아에서 저를 구해주신 분이 엘러나라고 하셨어요. 그때 잠깐 본 얼굴이지만 계속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말리아요? 미영의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났어요. 해적 소탕 작전 중 부상당한 영국 용병을 구출했던 일이었습니다. 해적들에게 포위됐을 때 저를 구해주신 분이죠? 그때는 급한 상황이라 제대로 인사도 못했는데 미영이 주변을 살핀 후 그녀를 주방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정확히 누구세요? 제 이름은 사라예요. 세러. 그때 엘러나라고 하시면서 저를 구해주셨죠. 이제 미영이 완전히 기억해냈어요.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던 젊은 영국 여성이었습니다. 아, 그때 그 사람. 네. 그 후로 계속 찾고 있었어요.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요. 그런 걸로 굳이.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때 엘러나가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사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용병 일을 그만두면서 꼭 찾아뵙고 싶었어요. 너도 그만뒀구나. 네. 이제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엘러나처럼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과거의 위험했던 순간들과 이제의 평화로운 현재가 대비되었습니다. 고마워, 사라. 찾아와줘서.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그리고 정말 행복해 보여요.
너도 행복하길 바라. 새로운 시작을 하러 뉴질랜드로 갈 예정이에요. 작은 카페를 열 거예요. 좋은 선택이야. 사라가 일어서며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앨런아, 아니 미영 씨. 정말 고마웠어요.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너도. 사라가 떠난 후 미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과거의 인연이 이렇게 찾아와 감사를 표하고 가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오후 6시 박 과장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모든 정리가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은 늑대 조직의 본거지인 세르비아에서도 공식 연락이 왔어요. 알렉산다르가 복수를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서약서까지 보내왔더군요. 미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네, 완전히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앨러나라는 이름 자체가 세상에서 사라질 겁니다. 오직 강미영으로만 살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고맙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미영은 처음으로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과거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녁 8시 시장 상인들이 미영의 횟집에 모였어요. 그녀의 복귀를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미영아,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시장도 완전히 평화로워졌네. 해광파도 없어지고 미영이도 돌아오고 정말 좋은 일만 있는구나. 상인들의 따뜻한 말들이 미영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사실 말이야, 미영아.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상인회에서 결정한 게 있어. 무슨 결정이요? 너를 우리 상인회 부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했어. 미영이 깜짝 놀랐어요. 저를요? 왜요? 해광파 일도 그렇고 평소에도 시장을 위해 많은 일을 해줬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너를 믿고 의지하고 싶어. 다른 상인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제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야. 너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미영은 감동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하나 더. 박 사장이 소리쳤어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시장을 더 좋게 만들어 보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는 활기찬 시장으로 말이야. 좋은 생각이에요. 미영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제가 먼저 바다의 뼈를 더 젊은 감각으로 바꿔볼게요. 전통은 지키면서도 젊은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도 개발하고요. 그래, 그거야. 상인들의 열정이 가득한 목소리가 횟집을 가득 메웠어요. 밤 10시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미영은 혼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회칼을 닦고 도마를 소독하고 내일 쓸 재료들을 준비했어요. 모든 것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이제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자리를 더 발전시켜 볼게요. 미영이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자상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미영은 서랍을 열어 용병 시절의 마지막 물건들을 꺼냈어요. 전술단도, 위성전화, 각국의 여권들까지 하나하나 손에 들어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이제 정말 안녕이야. 미영이 모든 물건들을 작은 상자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 상자를 창고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앨러나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는 의식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전술단도 하나만은 따로 보관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평범한 삶 속에서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새벽 1시, 미영은 마지막으로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조용한 밤의 시장은 평화로웠어요. 더 이상 어떤 위협도 없었습니다. 이제 미영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시장을 더 활기차게 만드는 것, 젊은 세대들에게도 사랑받는 전통시장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시작한 바다의 뼈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2시, 미영은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새로운 메뉴 아이디어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전통회 정식에 현대적인 플레이팅을 더해보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퓨전 요리도. 미영의 펜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용병 시절의 치밀함과 계획성이 이제는 요리와 사업 계획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미영은 만족스럽게 노트를 덮었어요. 내일부터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가득했습니다. 새벽 3시 미영은 창문을 열고 바다 쪽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서 새벽배들이 오늘 잡은 생선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신선한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시작이야. 미영의 새로운 다짐이 적막한 새벽 공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용병 엘러나의 삶은 완전히 끝났고 횟집 사장 강미영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시장 위로 떠오르는 새벽해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 햇살을 받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1년 후 바다의 뼈는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횟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통의 맛은 그대로 지키면서도 젊은 감각을 더한 미영의 요리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시장 전체도 활기를 되찾아 관광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미영은 매일 아침 회칼을 갈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더 이상 무기가 아닌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도구로서 말. 미영은 매일 아침 회칼을 갈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더 이상 무기가 아닌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도구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상인의 부회장으로서 시장 발전을 위한 일들을 했어요. 가끔 뉴질랜드에서 살아가 보내온 카페 사진을 보며 미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각자 다른 길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기뻤어요.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미영이 매일 아침 아버지 사진에 인사를 올렸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자상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영에게는 엘러나라는 이름은 먼 과거의 기억일 뿐이었어요. 오직 강미영으로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횟집 사장으로서, 그리고 시장 공동체의 든든한 일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은 미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횟집 여사장 바다의 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미영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